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변측량이라는 내용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측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의 길이보다는 어떤 다각형의 망 사이에 끼어 있는 각과 기지변, 즉 길이를 알고 있는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미지변의 길이를 추정을 해서 사인 법칙의 연결을 통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지점의 좌표들을 구하는 방법의 결론까지 이르는 단계가 삼각측량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삼변측량이라는 거는 그림에 보다시피 내용에서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변 세 가지의 값을 측정을 하고 이 세 개의 각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각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방위각 계산해 가지고 좌표들을 계산하고자 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렇게 변의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해서 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 방법을 적용할 때 무엇을 이용하느냐? 여기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나 반각 공식이라는 반각 법칙을 유도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삼변측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의 변을 이용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레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표면상에 C라는 측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했을 때, GPS라고 합시다. GPS 위성 A가 있고요. 위성 A가 있고 GPS 위성 B가 있다고 합시다. 위성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3차원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만 볼게요. 얘가 이제 XA, YA, 다음에 얘가 XB, YB라고 알고 있고요. 자, 내가 미지점에 대한 좌표가 예를 들어서 XC, Y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3변 측량에서는요, 얘 A 위성과 B 위성의 길이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선이 될 거고요. 그죠? 그로부터 이제 우리 지구 표면상에 이렇게 GPS 수신기가 있다고 치면 인공위성으로부터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내가 위성에서 언제 내가 신호를 보냈어요 하고 보내게 되고요. 지상에서는 수신기에서는 나 그 신호 언제 몇 시에 받았어요 하면 그 델타 t의 만큼의 시간이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이 GPS 신호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L밴드 영역의 시그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L밴드는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초당 몇 메타 간다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차를 곱하면 두 지점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죠? 얘는 어쨌든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전송이 되니까요. 이 전송되는 속도만큼의 이 시간의 소요 차를 계산하면 델타 t니까 세컨드라고 합시다. 여기를 곱해주면 결국은 거리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 위성과 내가 수신을 받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위성 A로부터 이 지상에 있는 C까지의 거리 값이 LA가 있을 거고, 위성 B로부터 또 지상에 있는 C 지점까지 전송되는 LB가 있다 그러면 변의 길이를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위성 A하고 GPS 원리가 그러니까요. 난 위성이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GPS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얘는 어디 있고 얘는 어디 있는 거를 정확하게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두 지점의 거리는 또 알고 있겠죠. 그리고 얘까지 존재되는 또 길이도 알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뭐 위성 LAB의 길이다. 요거는 LA의 길이다. LB의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얘 위치 알고 있고, 그죠? 얘 위치 알고 있고,
얘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C라는 지점에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을 때 변 3개를 이용을 해서 얘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결국은 어딘가 측선에 대한 기준이 뭐 이런 식으로 진북으로부터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 진북 방위각이 얼마인가를 주어져 있으면 얘를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난 삼각측량에서도 했듯이 내각의 크기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내각의 크기 값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각의 크기는 계산을 안 했잖아요. 3변 측량에서는 말 그대로 변만 3개를 측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럴 때 이 각을 유도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 제2 코사인 법칙하고 반각 공식이라고 불리는 반각 법칙을 이용한다 라는 게 3변 측량의 기본적인 정의고 개념입니다. 일단은 근데 3변 측량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변의 길이만, 그죠? A, B, C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만 측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 변의 길이가 어떤 기하학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거나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하학적으로 조건식이 좀 없다. 즉 부족해서 정밀한 기준점 측량, 즉 국가에서 여기는 특정점으로서 좌표가 얼마입니다. 절대적인 좌표가 얼마입니다. 여기는 얼마입니다. 라고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에서는 기하학적인 조건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거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의 오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학적 적용 검정 방법이나 오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 기준점 측량 방법에서는요 이러한 3변 측량보다는 삼각 측량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난번 삼각 측량에서 뭐 사변형이나 유심다각막을 보셨겠지만 각의 조건들이 있으면 각은 어쨌든 간에 내각의 뭐 삼각형이 같은 경우는 내각의 조건에 합이 주어져 있는 게 있죠. 조건이 각이 n-2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중심각이 쫙 이루어진 유심다각막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조건 이런 조건들도 있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관측에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지만 1학기 때 배우셨지만 측량에는 무조건 최하값 가장 정확한 최하값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관측한 결과가 정확하게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값이라는 게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값이기 때문에 참값에 가장 가까운 최하값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장 정확한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여러 반복 관측에 의해서 그 오차가 분포들이 어떻게 존재가 되고 거기가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되었는지를 우리가 표준 편차 같은 개념으로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식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계산된 특정한 식들이 특정한 정확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 오차들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각 측량보다는 3변 측량이 정밀 기준점 측량에선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과거의 측량 방식이고요. 지금 현존하는 위성에서 기반으로 한 현재 우리 미지점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GPS, 미국의 GPS와 같은 또는 러시아의 글로나스라는 시스템, 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라는 시스템, 또 중국의 베이드2라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이라 불리는 GNSS. 여기 이제 미국의 GPS까지 포함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시스템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통상적으로 GNSS라고 부르는데요. 이 GNSS 시스템 자체는 워낙에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원자 시계가 탑재되어 있는 위성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원리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요. 위성에 기반으로 한 추기, 즉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 추기에서는 이 삼변 측량 기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별도로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도 있겠어요.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선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밀한 기준점 측량에서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갖고 뭐 삼각 측량, 그죠? 트래버스 측량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EDM을 이용한 삼변 측량, GPS를 이용한 삼변 측량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EDM 즉 지상에서 변을 관측할 수 있는 측선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S 같은 경우는 같은 삼변 측량이라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높은 정확도의 추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국가 기준점, 정밀 기준점 측량에선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변 측량망을 실시를 했을 때는 특별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삼각 측량처럼 어떤 점 조건이나 각 조건이나 변 조건을 만족해야 될 그런 조건 방정식 자체를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삼변 측량망에 의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한 조정법이다. 그래서 간이 조정법이라고 칭하고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결국은 이 변의 길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각을 산출을 하는 거죠. 각을 산출을 하고 이 산출된 각을 이용을 해서 기준이 되는 방위각이 주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 방위각이 주어져 있겠죠. 기준 방위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 방위각을 이렇게 산출된 각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미지점의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결국은 간이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삼변 측량망의 어떠한 조정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변을 관측하는 게 삼변 측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변만을. 근데 이 변을 관측을 통해서 어떤 특정점의 특정한 각을 관측하기 위해 적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제2 코사인 법칙. 여러분들 프린트물 13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그림하고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삼각함수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각 A가 있고 각 B가 있고 각 C가 있고 그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J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곡면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평면에 의한 삼각형이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평면 상황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그 변의 대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되는 변이 있죠. 이렇게 변에 대각되는 각들, 그죠? 변에 대각되는 각들, 또 변에 대응되는 각들, 이런 게 있을 때 이 대각의 코사인 값과 다른 해당되지 않는 두 변의 길이로서 표현하는 공식 방법을 제2 코사인 법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변의 길이 세 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A,
스몰 a, 스몰 b, 스몰 c만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각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코사인 j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a 제곱의 길이의 변의 길이의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라는 각도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결국은 이걸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또는 이런 방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코사인 a는 어떻게 돼요? 네.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로서 계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코사인 j 법칙의 공식이죠. 그죠? 좀 중요하죠.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j 법칙으로부터 이제 뭐 가령 피타고라스라는 피타고라스 공식 아시죠? 피타고라스 공식이 유도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A가 코사인 9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됐다고 쳐요. 90도라고 하면 A각이 직각이라는 얘기죠. 그죠? 대응하는 변이 있을 거고 B각이 있을 거고 C각이 있을 때 각 B, 각 C, 각 A가 있을 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 여기는 스몰 c, 스몰 b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는 대부분 요거잖아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죠? 여기 코사인 j 법칙, 즉 j 코사인 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된 거예요. 왜냐면 a라는 각도가 지금처럼 직각이라고 봤을 때, 직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몇이 돼요? 이건 0도가 되죠. 그죠? 0도가 된단 말이에요. 빵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즉 결국은 요 문제에서 보시면 이게 유도가 되면 빵도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요. 얘 2bc를 좌항에다 이항을 해주면 빵이 되죠. 그리고 a제곱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을 좌항으로 이항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공식처럼 유도될 수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공식이 유도된 게 j 코사인 법칙의 기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도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지우고 갑시다. 다 지웁시다. 그래서 공식들을 추가적으로 유도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끼어 있는 각, 결국은 지금 우리는 변의 측량을 A라는 변, C라는 변, B라는 변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A 각도, B 각도, C 각도를 알아보자는 거죠. 알아보기 위해서 코사인 J 법칙인 기본 법칙의 요 공식의 유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A라는 각도는 어떻게 돼요? 각도 A라는 거는 코사인 역승의 변의 길이는 다 알고 있는 기지값이잖아요. 그죠?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 변 세 개를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각 b라는 것은 b라는 각도는 또 코사인 역승의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C라는 각도는요. C라는 각도는 코사인 역승의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뭘 빼주면 돼요? c제곱이라는 값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라는 각도와 B라는 각도, C라는 각도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3변 측량의 기본적인 유도 방식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반각 공식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각 공식. 반각 공식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단 정의를 좀 내리면은 어떤 주어진 각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주어진 각이 있을 때, 각이 이렇게 A라는 각도가 있을 때, 이 A라는 각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놈 있죠. 그죠? 절반에 해당되는 놈. 이 절반에 해당되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주어진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을 거예요. 어떤 사인 제곱 2분의 x라는, x는 이제 각도고요. 지금 여기서 a라고 썼던 각도라고 봅시다. 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또 코사인 제곱 2분의 x라는 값은 이번에는 2분의 1 위에서 코사인 x가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또 탄젠트 값으로서 풀어보면 2분의 x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x분, 얘하고 얘하고 비율이니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배우셨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삼각함수라는 파트 내에서 배웠던 반각 공식일 겁니다. 네. 자, 근데 좀 더 편리하게 요것들을, 지금은 3변 측량이기 때문에 변 3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요. 변 3개의 길이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A, B, C라는 3개의 변 길이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갔던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해야 되지만 또 다른 기하학적인 삼각함수 방법 중에 하나인 반각 공식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프린트물의 중간에 있듯이 새로운 팩터 하나를 도입합니다. 스몰 s라는 걸 도입하는데 얘는 뭐냐? 2분의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거를 2등분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죠? 개념은 간단하죠? 요게 이제 직접 구하는 공식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면체적 측량 파트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헤론의 공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어떤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높이를 알고 있을 때, 이게 연직이라고 그러면 알고 있을 때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직각삼각형일 때, 그죠? 직각삼각형일 때도 길이를 알고 있고 높이를 알고 있으면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끼어 있는 각을 알고 있을 때나 요것도 결국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요런 문제일 때, 요런 케이스들이 아니고 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는 상태다. 상태일 때 이 삼각형의 면적 전체 A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거를 다시 유도한 사람이 헤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헤론의 공식에서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할 때 적용하고자 하는 팩터가 요겁니다. 스몰 s라는 요걸 도입하자는 거죠. 어차피 변 3개는 우리 측정했잖아요. A, B, C. 그러니까 그거의 2등분한 결과값을 s라고 갖고 있을 때 앞에 설명드렸던 반각 공식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게 다음과 같은 겁니다. 사인 A라는 각의 2등분 해보면 그죠? 앞서 보시면 뭐 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공식을 이용하자고 하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인데 또 이용해야 되는 게 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인 예를 들어서 이항을 해서 2분의 a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서 계산할 수 있어서 결국은 a라는 거는 2배의 사인의 역승의 루트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x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그죠? 결국 a인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니까 헤론의 공식에서 이용됐던 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서 이 반각 공식을 다시 재해석을 한 겁니다. 재해석을 했더니 무엇이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사인 2분의 a라는 공식은 어떻게 계산돼요? 얘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지금 상관없고 대응하지 않는 사이가 이 a 각을 들어서 A, B, C라는 이렇게 각이 있을 때요. B, A, C라는 변이 있으면 A하고 대응하지 않는 변의 길이, 그죠? B하고 C가 있겠죠. B, C분의 앞에서 차용했던 S라는 팩터 있었죠. 세 변의 길이를 2등분했던 이 S라는 팩터를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했더니 S-B, S-C에 의해서 이 값들을 유도해낼 수 있고 결국은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A라는 각을 또 계산하면 2분의 A는 사인 역승의 BC분의 S-B, S-C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또 유도하면 A는 이 값을 뭐 알파로 한다 그러면 2알파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B라는 이 각을 계산하고 싶으면 얘와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된다. 사인 2분의 라지 B는 이번에 코사인을 할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2분의 a라는 식은 어떻게 돼요? 이번엔 또 bc분의 s-a라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어차피 요거는 다른 거랑 똑같으니까요. 각을 돌아가면 다음에 탄젠트를 또 이용해 보면 탄젠트 2분의 a라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S-a분의 S-b, S-c 얘하고 여기니까요. 요거 사라질 거고 여기 유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음과 같이 유도해서 각각의 각들을 뭐 사인을 적용해도 되고 코사인을 적용해도 되고 탄젠트를 적용해서도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반각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봤던 j 코사인 법칙이랑 또는 반각 공식을 이용을 해서 내각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내각을 구해놓고 내가 이렇게 변의 길이를 통해서 small a, small b, small c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하고 코사인 j 법칙이나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a라는 각을 계산하고 c라는 각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B라는 각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들 변들로 이루어진 어떤 삼각형이 어떻게 이제 트래버스든 삼각망이든 각점의 좌표들을 구하고자 한다고 할 때 어떠한 변이든 기지되는 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선 길이 값은 무조건 주어줘야 되니까 기지변이 있고 그 기지변에 해당되는 게 어느 기준으로부터 진북으로부터 이 방위각이 주어져 있다고 치면 이 값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와 추정의 코사인 j 법칙이나 반각 공식을 통해서 계산한 이 내각의 값을 적용을 해서 각 측점에 대한 측선에 대한 방위각들은 다 계산할 수 있겠죠. 또 그죠? 어디서든 방향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방위각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방위각들을 이용을 해서 각점의 좌표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3변 측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공식이 있어요. 이제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유도해내서 우리가 각각의 측점에 대한 좌표를 계산하기 위한 그 단계를 거칠 텐데, 그러지 말고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 변의 길이 세 가지만 이용을 해서 각 측점에 대한 좌표를 계산해 봅시다 하는 이제 풀어본 거죠. 기하학적으로 풀어본 건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직접 구하는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구하는 공식. 직접 구하는 공식은요, 일단은 두 점에 대한 좌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을 때 내가 두 지점의 변의 길이는 알고 있고, 요거는 관측을 했어요. 변을 이렇게 관측을 해서 예를 들어 A 관측했고, B도 관측했고, 이 두 A, B 지점의 길이인 C는 이미 알고 있어. 또 기준 방향도 알고 있는 상태야. 결국은 얘의 좌표도 알고 있는 거야. 요런 상태일 때 결국은 C 지점에 대한 좌표는 우리가 모르는 좌표잖아요. 아직까진. 얘를 직접 구해보자는 거죠. 변의 길이를 가지고 또 좌표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구하는 방식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유도되는 내용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들어가는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문제상으로 보면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요 C라는 변의 길이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좌표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스몰 c라고 하는 거는 변의 길이잖아요. 변의 길이. 결국은 변의 길이 A, B, C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A, B, C는 각 측선에 대한 변의 길이고요. 측선의 변의 길이. 줄여서 한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측선 변장이라고 합시다. 변의 길이를 이용을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미지점의 C지점에 대한 좌표는요,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의 합의 2등분을 먼저 구하고, 그죠? 공식상으로는 이 C변의 제곱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의 차이, 그 다음에 A점의 Y좌표와 B점의 Y좌표의 차이에 어떤 변수를 곱해요? C제곱분의 2 곱하기 라지 A라는 게 있어요. 이 라지 A는 또 뭐냐?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각 A가 아닌가요? A가 아니에요. A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A라는 건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헤론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 3개만 알고 있을 때 그 변 3개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자 하는 게 헤론의 공식이고요. 헤론의 공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수 스몰 s라는 걸 채용을 하는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를 알고 있을 때 이 세 변의 길이를 전체 더한 거에 2등분을 S라고 하고, 면적 S는 어떻게 구하느냐? 면적 A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 루트 제곱권 먼저 씌워주고 S, 그 다음에 S에서 A를 빼주고, 또 S에서 B를 빼주고, 또 S에서 C변의 길이를 빼줘서 그걸 구하면 면적 A가 산출이 됩니다 라고 유도를 한 거죠. 헤론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헤론의 공식으로 유도된 이 면적 A를 구하는 방법을 요 팩터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팩터에서 적용하면 직접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좌표가 계산될 수 있다라고 풀어서 해석해 놓은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크게 3변 측량이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계산하거나 또는 두 점의
좌표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 하나 더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변은 관측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관측을 해서 세 변의 길이가 확보가 되었을 때는 앞서 봤던 코사인 제곱자 반각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기존에 배웠던 방식대로 방위각들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는 주점의 좌표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직접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미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이 메소드를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3변 측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을 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좀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